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영국의 문화를 살펴보는데요. 이 젠틀맨, 훌리건, T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젠틀맨과 훌리건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사와 난도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반대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 근위병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2층 버스, 영국을 상징하는 런던을 상징하는 대표 운송수단이죠. 그리고 지하철, 표지판, 그리고 빅벤의 모습 등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이 상징적인 것들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한번 표지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달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젠틀맨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그 다음으로 훌리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은 사실상 정반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문화 속에 둘이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음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잉글리시 티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적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훌리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비틀즈 동상이죠. 이 비틀즈는 사실상 6, 70년대를 아주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팝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팝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동상을 보면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청계천 이제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변했더군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가 좀 허름한 곳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해적판, 그 당시 말로는 백판이라고 하는 LP판의 이 해적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도 많이 거기서 또 만나게 되고, 그랬던 어렸을 적 추억이 연상이 되네요. 그때는 워낙 LP판이 비쌌기 때문에 그 해적판을 구해서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거의 구속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해적판을 많이 구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롬버스 이 패턴입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께 그냥 좀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같은 그림이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영국 지도입니다. 이쪽이 스코틀랜드고요. 이쪽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웨일즈고요. 이쪽이 아일랜드입니다. 사실상 이 유나이티드 킹덤은 그레이트 브리튼은 사실상 이 지역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맨섬과 저지섬이 있죠. 건지섬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왕 직속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만이 가지는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프랑스와 벨기에와 이 국경을 거의 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와 마찬가지로 이 영국이라는 사회는 다민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 국기를 들고 있는 다양한 피부색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국의 국화인 장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미 전쟁도 있었을 정도로 이 장미는 이 큰 가문에서 이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겹장미고요. 그 당시에 사용됐던 홑장미는 사실상 여기에 이 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끝에 있는 이 홑장미가 있고요. 여기에 마치 달걀 후라이가 얹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버켄 헤드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보셨다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난파를 당하게 되죠. 암초에 부딪혀 버켄 헤드호가 이제 자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구명정은 숫자가 뻔하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뻔합니다. 구명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정해져 있죠. 이 와중에서 이제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이 구명정에 태우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버켄 헤드 정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강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시죠. 대부분의 영화나 만화에서 이 투구에 뿔이 달려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 보통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구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 남자들은 기사도, 신사도라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인 버켄헤드호가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세척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540명은 살고 구명정에 오르고 나머지 90명은 이 배에 남아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사실상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젠틀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틀맨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림을 쳤다가 이 담배 파이프와 이 모자와 코스염 그리고 시가와 위스키가 눈에 띄더군요.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때는 정말 열심히 봤던 책이었죠. 요새는 책으로 보지 않고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 이 셜록 홈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들이죠. 이 셜록 홈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궤도 루팡 얘기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또 도둑놈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던 친구들하고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 궤도 루팡이 이길까 셜록 홈즈가 이길까 뭐 도둑놈이 먼저 도둑질을 하면 셜록 홈즈가 이 궤도 루팡이 이 완전범죄를 저지르면 이 셜록 홈즈가 잡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가지고 정말 설왕설래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영국인의 이 정중함과 예절은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있는 남자를 이 영국 신사, 즉 젠틀맨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젠틀맨은 원래 향사, 지방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사라고, 하급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에스콰이어라고 불렸죠. 이 지방 귀족 그리고 기사단 아래에 위치한 것이 젠틀맨이고요. 이 요먼, 즉 자영농이나 중산층의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의 유산 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기사와 자영농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영국 신사들이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들이죠. 이 지팡이와
그리고 우산과 그리고 시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 신사들은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그래요. 이 날씨가 비가 자주 오는 특히 겨울 기간 동안에는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는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버리 코트는 사실은 이 군수용품으로 쓰였던 거예요. 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기간 동안에 사실상 비가 많이 오는 이 계절 동안에 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비를 피하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던 어떻게 보면 군용 코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사실상 버버리 코트가 많이 양산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버버리 코트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민수로 전환한 것이죠. 민수용 일반 상품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사실상 버버리 코트가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사실상 코트 회사를 이 상징처럼 되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옆으로 갔네요. 자,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가 끝날 때 지던 이기던 상관없이 난리법석이 펼쳐집니다. 뭐 지금은 그런 훌리건의 문화가 영국에서도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뭐 큰 경기가 있을 땐 종종 훌리건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주의를 발산하는 곳이 이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옆 동네랑 맞붙게 되면 난리가 나요. 서로 그냥 경쟁심도 상당히 강하고요. 뭐 먼 동네는 관심이 없고 또 가서 난동을 부릴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옆 동네 이 경쟁상들랑 이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이 난리가 나죠. 보통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이 영국 사회의 경우에는 맞닿아 있는 도시들이나 이 지역들에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경우에 보통 이 훌리건들이 대대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훌리건이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로 이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훌리건은 원래는 성이에요. 사람의 어떤 감은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세기 말에 이 뮤직홀에서 어떤 공연이 있었는데 훌리건 집안을 모독하는 그런 이 연극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훌리건 집안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냥 훌리건은 남봉꾼이다, 뭐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립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죠. 신사에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잉글리시 티타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음직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여왕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장면인데요. 사실상 이 차는 이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커피가, 이 영국에서는 차 문화가 발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구한 말에 왔던 외교사절단들 역시 이 사실상 유럽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커피를, 그리고 영국 외교사절단들은 차를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번 주에 가져왔던 사진인데요. 이 영국식 밀크티입니다. 이 사실상 스모그가 많이 낀 날이나 우중충한 날에 이 홍차에다가 우유를 타고 여기에 라벤더를 얹어서 먹으면 스모그도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해야 되겠습니까만 여하튼 마음 치유도 중요하니까요. 여하튼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티입니다. 영국은 뭐니 해도 홍차의 나라입니다. 영국과 차 문화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화가 상층에서 시작해서 중간층, 귀족, 상류층, 중간층, 일반 백성들까지 이제 전파되게 되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총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죠. 이 1860년대 이 무렵이 사실상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죠. 물론 1800 제가 지금 기억이 잠시만요. 예, 아편 전쟁은 1840년이죠. 제가 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사실상 중국에서 이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량과 영국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한번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대부분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특히 도자기와 이 비단은 고급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면방제 혹은 모직물 요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역 욕조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던 것이죠. 이 무역 욕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 식민지 인도에서 특히 벵골 지역에서 이제 많이 생산되는 아편을 이제 중국으로 청나라로 미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에서는 갑자기 백성들이 아편을 피우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편을 이제 뭐 태운다든지 뭐 영국 상선을 임칙서가 이제 영국 상선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 발견된 이 아편을 이 물구덩이에다가 버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핑계로 해서 영국은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아편 전쟁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여하튼 뭐 얘기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이 차문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에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됩니다. 자, 궁정에서 시작된 것이 귀족과 신사계층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요. 이제는 이 평민들도 이 차를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급 차가 이 막대한 양으로 수입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세일론 지방의 이 차를 가장 널리 마시죠. 아셈, 다절링, 얼그레이, 그리고 오렌지 페코 등의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거는 일상적인 차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렌지 페코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병에 이 오렌지를 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차로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는 하루 6번, 아침 5시,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와 5시,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아주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사실상 샌드위치나 이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서 식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닝티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아침부터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이 오랜 습관이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차가 도입되게 되면서 술을 마시던 문화가 이제 차를 마시는 문화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고요. 이런 초대를 받았을 땐 반드시 응해야지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실 삐지죠.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굳이 또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실 필요는 없겠죠. 오후 4시에 갖는 3,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서 차에 어울리는 스콘, 플럼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등 여러 간식들이 곁들여 나오게 됩니다. 본차이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도자기를 처음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도자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흙을 빚어서 만드는 아주 큰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국가는 오직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 귀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헛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나 보네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면 질문도 하고 서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어려워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수업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생활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요. 송나라 시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이미 고려시대부터, 청자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도자기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안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인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제가 1597년 이전이라고 했어요. 이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조선 쪽 도공을 잡아가서 이제 일본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빠지는 거고요. 또 한 나라는 사실은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사실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사실상 저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당나라 시기에 이 빈공과라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모아서 보는 과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 급제자는 이 베트남 출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2등을 두고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경쟁을 하죠. 대부분 2등은 통일신라 계열이 차지하고요. 3등은 발해 출신들이 대부분 되게 됩니다. 이 한자 문화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이 베트남이고요. 이 베트남은 사실상 도자기 생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이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웨지 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턴,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들이죠. 예, 영국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은 역시 사면이 섬나라여서 그런지 이 생선과 칩, 감자, 즉 피시앤 칩스와 그리고 이 영국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아침을 거하게 먹는 문화입니다. 소세지와 여러 베이컨 등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유럽 대륙 쪽에서는 간단하게 먹는 반면에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잘 먹는 것에 비교해서 영국은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을 약간 부실하게 아까 티타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심이 약간 좀 적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 식재료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의 음식이 볼품 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로는 여기에 있는 피시앤 칩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즉 섬이기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이 일조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간자 생산량만큼은 풍부합니다. 피시앤 칩스는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선은 대부분 신사 생선인데요. 이 대구나 가자미 등을 기름에 튀겨서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샌드위치는요,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음식입니다.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먹는다는 의미죠. 로스트 비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거의 도끼 수준이죠. 예. 아, 이 고기하고 이 후추와 소금, 그리고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예.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라서 이름 또한 썬데이 로스트 비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오븐에 구워 조리하여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오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서 이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요크셔 푸딩은 아주 전통적인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또 후식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9주차는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과제를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란도 곧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강의 중에 소개되지 않은 영국 문화 한 가지를 조사하고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분량은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서 곧 올려드릴 9주차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